안녕하세요. 포유법률사무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살의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생명보험사의 사망보험금의 경우 가입 후 2년만 지나면 어떤 경위로 사망을 하였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보험 상품들은 자살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지만요. 다만 자살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심신상실을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보험 수익자 측에서 이 점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금일은 어떻게 주장을 해야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심신상의 상태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정신질환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 여부는 보통 정신과 진료 기록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우울증으로 인한 통원치료나 약물 복용 정도의 병력으로는 법원에서 심신상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폐쇄병동에서 입원을 치료한 경험이 있다든지 환청이나 환각으로 인해 이상행동을 보인 적이 있다든지 이러한 사실들이 존재하면 비교적 쉽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이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살이 혼란스러운 정신상태에서 예기치 않게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살을 암시하는 유서나 기록이 있다면 불리하겠죠? 그리고 치밀하게 기획된 자살로 보이는 정황이 있어도 곤란할 것입니다. 이처럼 법원에서 심신상의 상태를 인정받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임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망인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거나 새 차를 구입하기 위해 계약을 한 사실이 있거나 또는 건강검진을 예약한 사실이 있다면 아직 자신의 삶을 계속 이어나갈 것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삶을 계속 영위할 것으로 보이는 사실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3년 선고한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망인은 업무 관련 스트레스로 인해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헬륨가스를 이용해 자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망인은 재해로 사망할 경우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종신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는데요. 보험사에서는 망인의 자살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인의 자살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보았습니다. 첫째, 망인은 콜센터에 근무하기 전부터 공황장애, 환청, 수면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최초 병원에 내원할 당시 주치의가 입원을 권유하기도 하였기에 그 증세가 중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둘째, 망인의 몸무게가 평소 45kg 정도였는데 사망 직전에 38에서 39kg까지 줄어들었고 평소에 내성적이었던 망인이 사무실에서 자를 들고 다니며 소리를 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 것도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질환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셋째, 망인은 사망 전 콜센터 운영팀장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매니저로부터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망인은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의결이 되었고 이에 대한 재심 청구를 하였지만 결국 해고 의결이 이루어져 해고 처분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약 2개월 남짓 기간 동안 연달아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망인에게 견딜 수 없는 정신적 압박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정신질환도 급격히 악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망인은 자살 당시 평소 잘 마시도 않은 술을 과도하게 마신 상태였는데 이러한 음주가 심화된 우울증을 증폭시켜 현실적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고의에 의한 사망은 업무상재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재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망인의 자살을 해당 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의 자해행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망인이 자살과 관련하여 유서 등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도 법원의 판단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결국 망인 측 변호사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잘 정리해서 주장하였기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살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일률적으로 고의 사망 면책 조항을 들어 보험금 부지급 처분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송을 통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험 수익자 측에서 면책 조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되는데 본인이 경험한 일이 아니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희 포유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를 참조하시면 자살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들이 확인될 것이고, 그 밖에 보험, 산재, 교통사고 분야에서 지난 10년간 굵직한 성과를 내온 사례들이 확인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